네, 맥형입니다. 오늘은 한식 분야의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는 옥된장 영상입니다. 제가 옥된장이 잘 될 수 있었던 이유 3가지로 압축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선택할 때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와 같은 이유로 잘 되고 있구나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창업 광고 영상이니까 여러분들이 신중하고 꼼꼼하게 저의 의견과 생각을 결합해서 성공 창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옥된장은 현재 가맹점을 모집하기 시작한 시점이 23년 8월이고요. 본격적으로 모집한 시점은 23년 11월인데요. 현재 매장 개수는 10월 초 기준으로 76개라고 합니다. 직영 매장은 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폐점은 하나도 없는데요. 이렇게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사실 100호점 넘기는 거 너무 어렵거든요. 보통 10,000개 브랜드가 경합을 하는데 이 중에 3%, 약 300개의 브랜드만 100호점을 넘기고요. 75%, 약 7,500개 브랜드는 10호점도 오픈을 못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100호점 언저리에 달려가고 있는 회사들은요,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실력이 좋아서요? 브랜드가 강해서요? 경쟁력이 특별해서요? 그렇지 않아요. 이 브랜드가 잘 될 수 있었던 이유가 확실히 있구나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막연히 그냥 뜨니까 뜨는 브랜드, 지니까 지는 브랜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요인들을 파악하면서 브랜드를 매칭해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템을 선택하는데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옥된장이 잘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요, 경기 상황에 따른 소비자의 니즈에 대한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이러다 보면은 소비를 적극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머니를 잠그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되게 저렴한 것들을 찾죠. 사실 이런 시장의 크기를 프랜차이즈가 대부분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장의 파이를 키웠던 거는 저는 카페라고 생각합니다. 백다방, 컴포즈, 그리고 메가커피 이와 같은 저가형 커피 브랜드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프랜차이즈가 이제 시장을 키우는 거죠. 요즘에는 커피가 인기구나, 트렌드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또 생각을 해서 카페 창업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오르면 임대료도 오르잖아요. 계속 고정비가 오르면서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저가로 팔아봤더니 실질적으로 50만원, 60만원, 처음에 100만원 팔았던 게 옆에 B사, C사, D사 계속 들어오면서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니까 매출이 금방 빠져요. 이거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는 나는 단가 있는 아이템을 할 거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고깃집 창업을 했습니다. 한 테이블 15만원 나온다, 17만원 나온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점심 장사 안 해도요, 저녁 장사만 잠깐 해도 매출이 7, 8천, 뭐 1억 이런 매장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고기 프랜차이즈들이 많이 나왔고 고기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가맹점주분들이 정말 많이 창업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만큼 그릴링 같은 걸 또 안 해주면 불안하고, 그리고 경기가 침체되면서 직장인들 외식도 줄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고깃집이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어, 점심 장사 해야 되겠는데 점심 장사하면은 인건비에 대한 부담, 피로도가 높아지는 거죠. 이러는 틈을 타서 이제 술집이 나오죠. 소비자들이 주머니를 닫고 있는 상황에서 회식마저 안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에 저렴하게 팔 수 있는 아이템, 뭐 밥을 저렴하게 팔까요? 고기를 저렴하게 팔까요? 물론 저렴하게 커피를 팔 수 있지만 저렴하게 팔 수 있는 거는 술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커피는 한 잔 먹으면 끝이잖아요. 술은요, 한 명이 300cc 10잔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위담회로 어느 정도 매출을 견인할 수 있어서 저가형 술집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아이템이 생기면 또 경쟁사 B사, C사, D사가 들어와서 저가로 경쟁하는 것끼리 치열한 경쟁을 하면요, 결국에는 서로 죽는 게임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연신내도 갔더니 3파전이에요. 1,900원짜리 맥주집들이 경합하는데 다 텅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매장들이 속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풋 대비 아웃풋이 너무 안 나온다는 걸 느끼고서야 이 창업 쉽지 않아 하고서는 사람들이 지금은 열광하고 탄탄하게 잘 되는 창업 아이템들이 밥집에 몰려있는 경향성들이 큽니다. 밥집은 일단은 점심과 저녁 장사를 할 수 있고요. 경기가 어려워도 회식은 줄여도 식사는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심과 저녁 안정적인 매출을 만들 수 있고요. 대신요, 밥집도요, 밥집 나름입니다. 왜냐면요, 객단가가 10,000원에서 끝나버리는 아이템이 있는가 반면에 15,000원, 20,000원, 30,000원 객단가를 높이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그래서 옥된장의 가장 큰 경쟁력 중에 하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이드로 우리가 그냥 후식 개념으로 먹었던 냉면과 같이 고깃집의 사이드로 취급받던 상품을 메인 메뉴 식사로 끌어낼 수 있었던 건 전골로 나눠서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만들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이렇게 만든 음식이 그냥 단순히 하나의 음식 메뉴로만 끝나면은 구성력이 없으면 사람들이 선택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토핑을 넣어가지고 다양한 된장 요리들을 전골 형태로 풀어내다 보니까 단가도 나오면서 점심과 저녁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인사이트만 바꿔도 충분히 잘 될 수 있는 매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창업을 준비하거나 개인 매장을 만들거나 하는 분들은 인사이트를 참고해서 적용하는 방법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시대의 흐름을 정말 잘 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가 첫 번째보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지금 시대의 흐름 자체가 건강이라는 키워드가 항상 창업 아이템에 들어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모든 창업 아이템에 건강이라는 요소를 넣어주면은 충분히 경쟁력 있는 아이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저는 서브웨이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서브웨이가 우리나라의 1990년 초반 샌드위치, 샐러드 정말 생소한 한국 사람들이었거든요. 1990년대는 오히려 패스트푸드와 같은 햄버거가 익숙한 아이템이었습니다. 간편함과 빠른 서비스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서브웨이의 건강이라는 포인트가 크게 어필되지 않았던 때예요. 그런데 2000년대 후반에 한국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저칼로리와 건강식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고요. 젊은 층 사이에서 건강한 식단이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샐러드와 샌드위치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을 중시하는 시대의 흐름은 쌀 소비량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쌀이 탄수화물인데 이게 당이 엄청 높거든요. 흰쌀밥은 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1인당 연간 고기 소비가 쌀 소비량보다 더 높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건강과 피트니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많은 소비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죠. 그리고 현미, 오트밀, 퀴노아, 보리 등 비타민과 미네랄이 포함된 슈퍼푸드로 불리는 음식들이 많이 각광을 받고 팔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건강이라는 트렌드가 자리 잡았을 때 서브웨이가 실패하고 나갔지만 다시 들어와서 대중들한테 인기를 얻게 된 것처럼 역전할머니 맥주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하이트 메이커 회사에서 만든 비어플러스라는 맥주집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냉동잔에 맥주를 제공을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비어플러스라는 매장에서만 냉동잔을 사용했었어요. 금방 대중들한테는 잊혀졌습니다. 저도 2010년에 개인 매장을 하면서 냉동잔을 판매했는데 그때 소비자들이 냉동잔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싱겁다, 너무 차갑다, 밍밍하다 이런 컴플레인들이 되게 많이 나왔고 냉동잔에 맥주를 따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거품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리 잡지 못했고 역전할머니가 나왔을 때도 냉동잔 저거 예전에 해봤는데 쉽지 않아 라고 생각했지만 역전할머니 맥주는 전국에 있는 매장들이 냉동잔과 냉각기 사용을 안 하는 그런 맥주집으로 트렌드를 이끌었잖아요. 이것도 어느 정도 시대의 흐름을 이끌었다는 게 수요자들이 많아지고 익숙해지면서 하나의 트렌드로 하나의 시대의 흐름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잘 타는 브랜드가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옥된장도 마찬가지로 건강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즘 현대인들한테 인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었고 그래서 샤브샤브도 마찬가지로 인기 있는 아이템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된장이 잘 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요. 2030 세대들이 열광하게 만드는 브랜드가 그 시대의 트렌드를 이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핸드폰을 들고 태어나는 2030 세대들 같은 경우는 내가 먹고 경험하는 것들을 SNS를 통해서 확산을 하기 때문에 뉴트로 열풍의 주인공들이죠. 최근에 보면은 촌캉스 같은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과거 시골 느낌 나는 마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고 추억이 느껴지는 장소에서 몸빼바지 같은 거 입고서는 사진 찍으면서 옛 감성을 즐기더라고요. 그리고 레트로 음식 같은 전문점을 방문해서 옛날 스타일로 꾸며진 식당에서 전통 음식이나 복고풍 음식을 경험하며 과거의 분위기를 즐겨보려고 하는 경험적 소비를 하는 세대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2030 세대들한테는 올드한 게 아니라 뉴트로하다라고 옥된장을 충분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세대 입장에선 이런 된장 누가 먹어? 그냥 단순히 냄새나는 음식? 청국장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경험적 소비를 우선하는 2030 세대들 경우는 집밥, 옥된장이 집 옥자를 써가지고서는 어머니가 해주는 정성스러운 음식을 한다라고 하는 브랜드의 스토리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처럼 예전에 어머니는 어떻게 했나 이런 경험을 즐기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열광을 하게 된 거죠. 실질적으로 40대, 50대보다 2030 세대들이 옥된장을 즐겨 찾는다고 하는 거 보면 트렌드를 만들고 이끌어가는 세대들이 즐겼기 때문에 옥된장이 잘 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세 번째로 2030 세대들이 열광하는 아이템이 뜨는 아이템이다 라고 정리해 봤습니다.
옥된장을 제가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가장 큰 경쟁력은 두 마리 토끼가 정말 잡기 쉽지 않은데 점심과 저녁에 두 마리 토끼를 잡고 단가 자체가 저단가가 아닙니다. 생각보다 높게 나와요. 밥집인데 술집 같은, 술집인데 밥집 같은 두 가지의 이점을 다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반대로 단점이 뭐가 있을까 찾아본 결과 전골 요리다 보니까 끓이다 보니까 더운 여름날 냉방기의 용량 자체가 크지 않으면 고깃집은 뭐 4배다 6배다 이러고 들어가는데 밥집을 할 때는 세팅을 잘못하거나 이 환경이 층고가 높은데 에어컨 설비를 충분히 안 하면 음식 먹는데 더우면 생각 안 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옥된장의 가장 큰 다른 밥집 브랜드와 차별화되는 강점이 있다면 다른 한식집 밥집의 경우는 점심 장사만 대부분 활성화되어 있는데 저녁에 술과 함께 먹는 술상 메뉴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제 옥된장의 경우는 점심에는 된장전골, 저녁에는 수육전골, 미나리전 이와 같이 술안주 메뉴가 있기 때문에 점심과 저녁 두 가지 시간대에 장사가 가능한 것이 다른 밥집 브랜드와 가장 큰 차별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옥된장 본사에 제가 매출이 궁금해서 요청을 했었어요. 24년 1월부터 9월 22일 코스 기준으로 246만 2,838원 한 달로 따지면 약 7,200만 원 정도 매장당 평균 매출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정말 적은 매출이 아닙니다. 평균 매장 매출이 3천만 원 미만인 100개가 넘지만 그런 브랜드도 많이 있는데요. 옥된장은 현재 7천 매출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인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뭐 모든 브랜드가 그렇습니다. 100개의 매장이 생기면 100개 모두가 다 잘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옥된장의 상위 5곳, 하위 5곳의 매장을 알려달라고 좀 했습니다. 상위 5곳은 1등이 여의도고요. 2등이 지방에 있는 부산 센텀입니다. 그리고 3등이 사당, 4등이 서현, 5등이 역삼 매장이고요. 부진 매장은 5군데를 알려줬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창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직접 상담을 통해서 물어보시고 상권의 특징들이 있어요. 부진한 지역의 특징, 오피스인지 아니면 주거가 많은지 아니면 상회에 있는 곳의 특징 그리고 소비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와 같은 특징들도 있으니까요. 그와 같은 상권에 들어가야 나도 상위 매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좋은 아이템을 좋은 자리에 넣었다고 해서 창업이 99%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한 5할, 6할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 한 4할, 5할 정도는 여러분들의 노력, 운영의 진정성 이런 것들로 매장이 자리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시장의 경기가 너무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술집도 새벽 3시까지 하다가 12시까지 하다가 11시까지 하다가 이렇게 영업시간을 계속 줄이는 상황이고요. 직장인들은 회식마저 줄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비를 해야 되는데 유일한 소비가 의식주거든요. 먹는 식에서 밥은요 하루 3끼는 못 먹어도 2끼는 꼭 먹어야 된다라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가 건강이라는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3끼 먹으면 살쪄서 안 됩니다. 2끼를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식사 요리가 건강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된장이라는 이 발효식품으로 만든 전골 요리가 충분히 건강을 채워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기를 얻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2030 세대들이 뉴트로의 열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경험적 소비를 좋아하기 때문에 부모님 세대가 먹었던 음식을 경험하고자 옥된장을 많이 방문해서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도 거기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술과 겸해서 먹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이제 옥된장의 가장 큰 잘 되는 3가지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옥된장 관련하여 소개 영상을 촬영했고요. 전국에 옥된장이 지금은 서울 경기는 많지만 지방에는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지방 매장에서도 자리 잡는 좋은 브랜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옥된장 본사에서 광고 촬영을 하면서 이 영상을 시청해준 분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상품권을 제공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추운 계절 전골 요리로 소중한 사람과 뜨뜻한 한 끼를 하면은 이 자체가 행복이 될 것 같아서 그 행복을 20분께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된장과 맥형TV를 응원해주는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20명을 뽑아서 5만원권 식사권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를 하나 넣어 드릴 테니까요. 그 링크를 통해서 카페로 들어오셔서 이메일 주소를 적어 주셔야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심성의껏 댓글 남겨주시는 20분께 식사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